어제도 도쿄 중심 가부키초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야쿠자 조직원들 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일 흉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본인들이 공포에 불안해합니다. 특히 권총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엽총 등 산탄총도 문제이지만 왜 이렇게 민간인이 권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최근에는 야쿠자에 의한 총격 사건과 흉기 사건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발생한 나가노시 총격 사건과 26일 발생한 마치다시 총격 사건의 후속 뉴스가 매일 생중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될 때마다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실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다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며칠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에는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산탄총 총격 사건으로 경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야쿠자 조직원들 간의 권총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일에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야쿠자 조직원들 간의 칼부림 사건으로 또 28세 남성 조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후속 기사들이 오늘도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도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에 충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에는 홋카이도현 삿포로시에서 70대 남성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리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머리를 관통한 총알을 찾고 있다라며 동네를 뒤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총알을 찾아야 한다면서 주택가와 인근 도로까지 수색을 한 것입니다. 결국 총알을 찾지 못했지만 경찰들이 며칠째 총알 수색에 나서면서 더 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이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면서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에 총알을 찾는다고 뒤지고 다니는 모습은 일본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베의 총격 사건에서도 경찰이 사건 현장과 역전 도로까지 돋보기를 들고 다닌 것이 유명합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나가노시 의회 의장 아들의 사건은 연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먼저 탈출한 엄마가 아들의 자살을 막았다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도착한 아버지가 자수를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시의회 의장의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이고 과수원과 젤라토 가게를 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범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2명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31세 남성은 여유있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원직을 내려놓은 아버지는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을 잘 졸업하고 부모의 사업을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외로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진작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상했다라는 주장인데 의외로 많은 일본인들이 불쌍하다라며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탈출한 어머니는 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난 후에 더 이상해졌다. 졸업 후에는 과수원과 젤라토 가게를 맡아서 하면서 말이 더 없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6일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자수를 한 58세의 사사키 마코토는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 자수한 58세의 사사키 마코토는 나는 3개월 시한부 생명이다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조만간 죽을 생명이다.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일본인들은 놀랍지도 않다. 도리어 역사에 나오는 야쿠자의 전통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니 신기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예전부터 야쿠자 조직은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는 시한부 생명인 조직원이 자수를 하는 레퍼토리를 항상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런 시한부 생명인 범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편안하게 잘 있도록 지켜주고 먹여주고 해왔습니다. 결국 범인은 국민 세금으로 요양병원에서 보호뿐 아니라 입원 관리해주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라면 누구나 만화나 소설과 드라마에서 익히 보아왔던 레퍼토리입니다. 오늘자 주간문추는 야쿠자 조직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고 핑계를 대면서 항상 강력범죄를 저질러왔다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범인이 자수했다라며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흰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범인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3시간 후에 범인이 스스로 자수를 했을 때 사건 현장에서의 복장이 그대로였다. 권총 한 자루도 들고 왔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해자인 범인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사건의 후속 보도로 사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어제 또 야쿠자 조직원들 간의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 중심지 가부키초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부키초에 있는 아파트에는 여러 명의 야쿠자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밤 깊은 03시경에 갑자기 벨소리가 나서 조직원 중에 막내인 28세의 토노사키 쇼타가 문을 열어봅니다. 문 앞에 54세의 남성 카츠마타 후미히로가 서 있었고 바로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노사키는 카츠마타가 휘두른 칼에 심장이 찔려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가해자인 카츠마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기다려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옷에 피가 묻어있고 칼을 든 모습으로 순순히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같은 야쿠자 조직의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쿠자 조직도 가해자는 전 조직원인데 조직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었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가해자가 또 50대이다. 설마 이번에도 시한부 생명일까라는 반응입니다. 야쿠자 조직의 사건은 항상 가해자가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경찰을 스스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뻔한 수법에 경찰은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범인과 경찰과 야쿠자 조직의 신속한 대응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0% 짜고 치는 고스톱이 확실한데 후다닥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항상 가해자가 자수했다라고 하고 야쿠자는 그놈이 가해자 맞다라고 확인해주는 식입니다. 도쿄 경시청은 26일 사망한 인물이 야마구치구미 조직의 51세 조직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간부인 스즈키 히데토이며 출두한 범인과 개인적인 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간부도 조직원들 간의 금전적인 문제는 항상 있다. 아마 개인적으로 돈 문제가 있어서 홧김에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로는 출두한 범인도 개인적인 돈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도 그런 것 같다라고 확인해주고 야마구치구미 조직도 개인적인 문제 맞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26일에 이어 어제 발생한 사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이런 주장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야쿠자 조직들은 그동안 항상 이런 알리바이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야쿠자 조직의 주장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범인 한 명만 구속시켜왔습니다. 일본에서 연일 권총 총격 사건 등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자세한 내막이라면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풍 2호도 올라오고 지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자연재해의 재앙 기다리다가 먼저 죽겠다라는 공포의 비명소리가 들릴만 합니다.